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 국제 심포지움이 잠시 후 오전 10시 반 국회 4층 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 세월호 가족 대책위 전명선 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31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불구하고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또 철도, 지하철 이런 데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판교에선 환풍구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재난사고와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규제 완화, 민영화, 또 각종 산재에서 보이듯이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산업재해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또 생명안전 업무에 원청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도로법,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규제 완화, 민영화, 또 위험의 외주와 비정규직의 고용이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고 또 앗아갔는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캐나다 노총의 노동환경위원회 안드레아 퍼트 위원장님, 그리고 PSI 동경사무소의 아오바 히루 소장, 그리고 호주 노총의 제라드 아이어스 노동안전 보건전문가, 그리고 영국 카디프 대학의 데이빗 월터 교수, 또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해운노조 국제협의회 울리 유리겐스 의장, 그리고 ILO의 잉글리드 크리스텐센 산업안전 보건 담당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는 오늘 이 행사에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위원장 현철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31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백 명의 희생이 우리에게 안전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얼마 전 하청 노동자가 죽음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공공안전과 국민의 안전은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모든 내용들이 더 많이 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은,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자본의 이익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보다 규제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자본의 무한 질주를 통해서 얻어진 다양한 우리 사회의 안전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다시 자본의 무한 탐욕을 얻어가는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세월호 가족대책위, 그 다음에 세월호 국민대책위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즉각 나서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우리 사회에 던지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전명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생기고 지금 아직까지도 23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가족 9분의 가족분들이 아직도 실종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유해라도 하루속히 가족들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희 가족분들은 세월호의 진상과 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유가족으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12월 6일 선거를 통해서 꾸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참 진상이 알려지고 그로 인한 국가적으로는 재난안전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서 4월 16일 3사 이전과 이후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이 존중되고 그것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의 참상을, 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너무도 뼈아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그런 일들을 비추어서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그런 심포지엄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 더더욱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이 보장된,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된 그런 정치나 그런 개혁이나 그런 사회 공헌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런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소중한 인권이 논의되고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안전한 그런 공간에서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가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Aoba. I'm representing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is a glob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20 million workers from 150 countrie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오바 히로입니다. PSI 국제공공노련의 동경사무소 소장이고요. PSI 국제공공노련은 2천만 명의 조합원을 둔 150개국의 2천만 명의 조합원을 둔 국제공공 노조의 연합회입니다. KBTU, KGU, and KHMU are our affiliates in Korea. PSI also called on the government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we hope that this thorough investigation will include broader review of indiscriminate policy of privatization, deregulation, and cost-cutting polic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in Korea in partnership with our affiliates as well as
KCPU. Thank you. 예, 그리고 저희 국제공공노련에서는 한국의 공공운수노조와 또 공무원 노조, 또 보건의료노조가 가맹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 조직들과 함께 저희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참사가 과도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따른 참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맹 조직들과 함께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계속해서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비용 절감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i, I'm Andrea Peart with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We represent 3.3 million workers and I run the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Department.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드레아 파우트 위원장입니다. 캐나다의 노총을 대표하고 있고요. 캐나다 노총회에서 보건안전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총은 350만 명의 조합원을, 한 3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캐나다의 노총이 되겠습니다. In Canada, when we had a mining disaster, which unfortunately could have been prevented, victims' families, politicians, and trade unions worked tirelessly for 10 years to change the criminal code so that we could hold corporations responsible and so that we could create a culture of prevention and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workers, that companies would have to protect workers. And it's been 10 years that that law has been on the book, and I'm proud to say that despite the horrific tragedy that led to these changes, our country is safer, not just for workers, but for the public. 예, 캐나다에서는 몇 년 전에 광산에서의 아주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기 때문에 참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사 이후에 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들과 또 이 캐나다에 있는 노동조합과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에서 10년간의 아주 긴 끈질긴 싸움 끝에 기업들의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형사법의 개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런 안전사고와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기업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아주 큰 사고로,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이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사회를 캐나다에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러한 형사법 개정과 우리의 노력이 일조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Thank you.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계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훨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David Walters. I'm a research professor from Cardiff University in the UK, where I do research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비드 월터스 교수입니다. 카디프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교수입니다. And my message here today is simply that if we want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such disasters as the Cerro Ferry disaster, we need to understand the common patterns in their occurrence. They're not unique. They are part of an international trend.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비극의 공통된 패턴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고유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고요. 이런 대형 사고와 재난의 원인은 국제적인 유행이자 트렌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is trend includes the outsourcing, privatization, deregulation, new business practices, and so forth,
But there is now a very strong body of research evidence internationally which demonstrates that these patterns contribute to the kinds of unfortunate and preventable events such as the Sorrow Ferry disaster, and therefore in order to look for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e do need to take account of this already well-established evidence. Thank you. 예, 그리고 이런 국제 경향의 경향과 패턴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력의 아웃소싱, 그리고 비정규직화, 그리고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각종 새로운 신규 사업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이런 참사들을 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을 충분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규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참사를 막겠다라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연구 결과를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신국철 위원장님과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정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해외에서 오신 우리 친구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세월호의 약속, 다짐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런 발걸음을 권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위원회 현장국가자 원순입니다. 오늘은 좀 긴급사항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량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비 노동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우선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말씀, 두 분 말씀을 듣고 기자회견문은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만수 씨, 아파트 경비 노동자,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분신하시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의 감정 노동에 시달리던 그런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 감정 노동을 인정을 해서 산재를 인정한 것이 첫 번째 경우고, 그래서 그건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이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것하고 연장을 해보면 산재를 인정할 만큼 감정 노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업장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인데,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는 산재가 일어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의 동료 노동자들이 저는 해고의 위기에 있어 다시 파업을 논하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가 인정된 만큼 그만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누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비 노동자들의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주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0%를 줘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이 좀 오르기 때문에 시급 한 900원 정도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률이 한 19% 정도 오르게 되는데, 전체 경비 노동자가 한 25만 되고요.
19% 임금 인상에 따라서 관리비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비 노동자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20% 5만 명 정도가 그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의 그 오르는 19%의 반,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한 9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9만 원은 이 정부가 반을 되도록 하고 나머지 반은 입주민들 결국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커피값 한 잔 아껴서 나머지 반을 보존하게 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고 그래서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이분들 5만 명을 지키는데 정부 예산 쓰는 거는 충분히 가당한 일이고요.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도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있고 마을 청소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집단 주거시설 안에 그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택하는 마지막 직장인 경비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그 반 예산인 285억의 예산을 5만 명에 해당하는 그리고 인상분의 절반 5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고 285억인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정부 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곳이 정부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예산,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첫 번째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을 두고 국회 의지에 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 의지가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란 말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두 차례 얘기했고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는 꼭 있어야 될 서비스고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집단 주거시설 안에 공공성이 있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4대 강에 아직도 이자 보전하느라고 7, 8천억씩 쓰면서 180억 더 하자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됩니다. 사자방 비리 캐자고 하는데 그걸 응답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당에서? 정부에서 있습니까? 경비노동자 5만 명 지키자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야 정말 경기가 어려운 그래서 관리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아파트 입주민, 우리 국민들한테 당신들도 커피값 한 잔 아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직 협상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이거는 정부와 여당이 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아무리 얘기해도 편성권을 갖고 있는 그 정부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국회에게 그 공을 넘기지 말고 편성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이만큼 의지를 보였으니까 편성해 주시고요.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 시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법에 보면 명백하게 차별은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일반 회계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정 안 되면 마지막 조건이 부대 조건으로 지방재정 교부금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조건만 달아놓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차별을 방치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일반 회계에서 당장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비정규직을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만 예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부대 조건이라도 달아서 이 문제를 차츰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라고 하는 저희들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예, 다음 장하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당초 한 24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을지로위원회에서 285억 증액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당초 223억으로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가 뒤늦게나마 100억 원 정도는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사실상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그 해고로부터 구제하는데 아무 관심도 대책도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은 뭐가 다릅니까? 당초에 3,000명을 이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000명에게 월 6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증가 예상이 되는 임금 증가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시행령 단서 조항을 보면 전체 현재 당초에는 23명 그리고 지금은 반인 12명으로 줄여서 12명이 넘어간 13명째 초과하는 고령 노동자부터 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들, 실제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명세업체가 맞습니다. 그 업체 자체의 노동자 숫자가 12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인원 제한을 둔다는 건 사실상 찻대고 포대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단 한 명의 고령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그 업체라 할지라도 이 조건에만 맞는다면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고령일 것과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 90%를 받고 내년에 100%를 받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고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 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단서를 빨리 제거하고 예산도 실효성 있는 285억으로 오늘 내에 좀 오늘 오전 내에 결정을 좀 내려서 돌아가신 이만수 님도 그러하고 또 지금 사실상 정리해고로 인해 사회적인 이런 타살이랄까요? 이런 정리해고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국회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호를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2천억도 아니고 겨우 285억 가지고 국회가 쩔쩔매고 정부도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회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모두 물거품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285억 오늘 안에 간단한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경비 노동자 좀 더 부가적으로 그 학교 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원래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한 건데 그걸 정부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전 이렇게 안 된다고 할지를 진짜 몰랐어요. 4대강은 뭐 30조씩 갖다 쓰고 사자방 비리에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자고 하는 예산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직은 부대 조건에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명절 상여금을 연 100만 원 수준으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단 예산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부대 조건을 붙이자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비노동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아버지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서베르니에서 명태잡이 여성 501호 오룡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11명을 포함 선원 60명 중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후 52명에 대한 밤샘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실종자 구조 소식이 조속히 들려오길 바랍니다. 정부 당국과 사고대책본부 그리고 선박회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날씨와 수온 등 실종자 구조의 열악한 조건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국제적 도움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가장 마음이 아플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고 및 구조 상황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이 노후 선박, 무리한 조업 강행 등이 이유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 정부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해 주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경비 노동자에 대한 산재 판정 인정이 있었고 이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알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과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분신한 경비 노동자 이모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어제 산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인격을 극한까지 짓밟는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고인이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결정이 경비 노동자들의 혹독한 실태를 알리는 하나의 경종이 됨과 동시에 노동환경 개선에서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인을 고용했던 경계업체는 고용을 빌미로 고인의 동료들이 벌이는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경비 노동자들에게 월 6만 원씩을 앞으로 3년간 지원하겠다는 또 한 번의 엄가려 어둠노릇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들 스스로가 고용 불안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나서서 반대하는 마당에 정부가 업체에 몇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고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입주민들의 심기와 사소한 불만까지 살펴가며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 상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중규직 타령이나 하면서 노동 환경 전반에 뿌리 박힌 구조적 악폐를 조금 더 개선할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각입니다. 오로지 기업 바라기만 하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안을 넙죽넙죽 갖다 바치는 지금의 태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경비 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들고 나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 위한 3건의 부수법안 수정안 제출해서 약속의 정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이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안 처리 기일입니다.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 처리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376조 원의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의에서 3조 6천억 원을 삭감하고 약 3조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입 감소로 4천억 원, 적자 축소로 2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늘과정 보육 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을 확보해냈고 약속했던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와 아이들 급식 예산도 지켰습니다. 문제는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니만큼 끝까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앞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야가 합의한 3건의 부수 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검토를 미루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내 대표 간 합의한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도 시행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일몰 연장 실패로 인한 서민 증세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은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으로 포장한 가짜 민생 법안의 실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자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며 끝내 조세 소위를 파행시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날 기재위 조세 소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집한 법사위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의 처리가 여야의 합의와 국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약속과 신뢰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이제 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단지 26%만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청와대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단지 문서 유출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이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인사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있는지, 국정에 개입하고 전횡을 가해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통령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출석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대답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십시오. 정부는 정규직 과보 주장 말고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이행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하도록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과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를 주장하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정규직 전환 의무기간 연장,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고용 불안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 상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비정규직의 74%를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허얼뿐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경기 변동에 대비한 고용 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의 정착,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대화와 상생인 노사관계 정착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은 집권 2년이 다 지난 현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을 운운하며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 권고 내용과 같이 비정규직 대책을 차분히 그러나 강력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낙하산 인사 감행한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이 어디까지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성상철 전 병원협회 회장이자 서울대 병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취임식 10분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5분 전에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식을 알렸다니 이쯤 되면 밀실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노조가 출입을 막겠다며 6층을 전면 봉쇄하고 간부들만 모아놓은 회의실 문을 잠고 취임식을 치렀다고 하니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상철 전 병원 협회장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후의 파수꾼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 대해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병원 측 보험 수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국민을 위한 수가 방어 최전선에 나서는 모순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 전 병원 협회장은 신현학 전 총리 사위이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교 후배로서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당시 국군 서울지구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신을 가장 먼저 거만한 인사로도 알려졌습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보훈 인사라는 논란이 거듭 제기되었고 보건산업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 건보공단 노조까지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병원 이익을 위해 일했던 사람을 건강보험의 수장으로 만드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산 등으로 바쁜 날을 택해 임명하고 도둑 취임을 강행한 것은 대화 타협 없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안정 운영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상철 전 병원협회 회장의 이사장 취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되면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12월 2일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도 예산안까지 11년째 법정 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해왔습니다. 오늘은 12년 만에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끊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헌법을 무시해온 악습을 12년 만에 끊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11년 동안 법을 지키지 않다가 12년 만에 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예정대로 잘 마무리 짓고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를 국회의 새로운 관행으로 삼도록 여야 모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정기국회가 오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는 이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밀려있는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은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새해 예산안도 확장 재정 예산으로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의 불씨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꺼져가고 있는 경제 불씨를 살려내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경제 살리기로 위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는 입법 뒷받침으로 국회의 소임이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국회 스스로 암덩어리가 되고 규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3법, 경제자유구역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남은 회기 동안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뒷받침해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의제화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야도 10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북한 인권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저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실천의 시작은 북한 인권법 제정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우리를 포함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여서 국제사회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베링의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나라 명태자 비어선 501 오룡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11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30 등 6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랍니다. 북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의 재난사고에 정부가 엇박자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처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구조 업무와 사고 수습을 위한 사후 보상 업무 등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분장해서 국민 안전의 총괄타워로서 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장흥 강진 지역구 황주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소위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철도, 그러니까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 공사가 9년 만에 재개된 것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저희 보좌진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보도에 참고해 주시고 또 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9년 만에 공사 재개합니다. 극적으로 재착공 사업비 50억 반영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인 남해안철도 목포 보성간 공사가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착공이 오다가 2007년 돌연 공사 중단된 남해안철도 목포 보성 구간 사업 공사 재개 비용이 새해 예산안에 50억, 현재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단계입니다. 본회의는 뭐 조금 뒤에 이제 통과가 되겠지만요. 새해 예산안에 50억 전격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목포 보성간 철도공사 재개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최고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뚫어놓은 터널도, 뚫다만 터널도, 뚫기로 예정된 터널들도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공사를 하다만 현장들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공사 중단의 폐해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물류와 인적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함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수요 필요성 역시 날로 커짐에 따라 공사 재개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선 공약으로 이를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조정 소위위원으로 들어와서 정부를 상대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로 공사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가 거의 불가능의 벽처럼 높고 두껍기만 했습니다. 정부 재정당국은 타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 지역 내에 대형 철도 공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이 철도 공사 재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자 주승용 의원 같은 이는 이 철도 예산만 확보하면 자네는 영웅이 되네 하며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이 영웅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터널을 뚫다가 말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국가사업이 어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힘껏 설득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이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성함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의 협조와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최경환 부총리, 박문규 차관, 송원석 예산실장, 안도걸 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당 원내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께서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지도자께서 자기 일처럼 적극 챙겨주신 것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문표 외교위원장과 이춘석 간사께서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일이 풀릴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춘석 간사께서 뚝심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셔서 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대표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태환 경북구미의 김태환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도 실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도청 당국의 끈질긴 노력이 크게 주효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목포 지역에 내려올 생각도 말라며 간곡한 청원을 연거푸해 되셨던 김호남 목포 상공회소 소장님, 고창희 회장님 등 지역분들 이제 별 면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소 200억 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지만 50억 원이 1차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쉬운 액수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영혼함을 잇는 철도 교통시대의 쾌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쾌거라고 있습니다. 이번 남해안철도 목포보선간 동사업의 반영은 남해안철도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계속 사업으로 인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철도 사업 예산을 반영해주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공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도 잘 부탁합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의혹은 상상 이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 단순 루머에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정조준하고 내부 감찰을 벌였을 리 만무합니다. 그 엄중함이나 석연찮음을 생각할 때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없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직기강 비서실 보고서의 작성 배경이 된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둘째, 대통령께 이 보고서가 보고되었다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그리고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지난 5, 6월경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조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공직기강 비서실의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의도로 보고서를 유출했는가? 넷째,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개최된 수석 비서관 회의 직전에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대통령께서 모든 의혹을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루머라고 단정한 것인가? 이상의 4가지 질문은 국민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문서 유출이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의 해명이 없다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루머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엔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잣대도 갖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이재만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윤회 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에 의해 위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위증을 했다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진 위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7월경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의 권한이 민정비서실로 이관되고 민정수석실 파견 요원 20명이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의 핵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 의혹이 된 비선실세 국정문란 의혹과 연관된 조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는 경찰 인사에 개입한 이유가 잠옷 궁금합니다. 이 같은 보도들은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501 오룡호 수색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베링해에서 명태잡이 트롤선 501 오룡호가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 52명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파도가 높고 수온이 낮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불의 사고를 당한 선원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색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후 선박으로 무리한 조업을 한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침몰한 501 오룡호는 수령이 36년이나 된 선박이고 대다수 원양어선이 노후 선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며 세월호 참사로 노후 선박의 심각성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거듭되는 안전사고에도 정부의 대응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 탄압저지 대책위원장 이정걸입니다. 지금 34대 5 그리고 각 지방의 대전시장, 인천시장,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편파 수사 및 공직관계 허위 기소들, 잘못된 기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야당 탄압저지위원회에서는 이제 가장 문제의 하나점이 되고 있는 안양시장 문제에 관해서 철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최대호 시장, 전 시장 및 후보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장 후보였던 최대호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일이 만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결국 오늘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4 지방선거 참으로 깨끗하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해야 할 이 민주주의 가장 뿔뿌리의 선거였던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인해서 큰 상처와 깊은 좌절감 그리고 인격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편 안양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선거에서 이편 현 안양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행한 끝에 0.16% 932표 차이로 최대호는 낙선을 했고 이표는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양시를 지난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네거티브 선거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이표는 안양시장 당선에 대하여 수원지구 안양지청에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를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이표는 후보가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전인 오늘 이편 안양시장에 대한 재정 신청을 안양지청을 통해 서울고법에 제기하게 됐습니다. 뿔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는 공명선거, 정책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편 안양시장의 명백한 불법, 탈법, 그리고 부정, 인격살인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 이상의 불법 선거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중락토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했다.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대통령 스스로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야말로 가장 내밀한 관련자가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확인해 주십시오. 문건을 작성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뒤에는 박지만 씨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윤회 씨는 무려 10년 동안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한쪽은 대통령의 동생이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서야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누가 감히 확인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근거 없는 일, 악의적 중상이라는 대통령의 변명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곳곳이 의혹투성이 아닙니까? 이미 지난 4월쯤 제3자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을 무더기로 복사해서 빼돌렸다는데 청와대가 직접 진상조사도 벌였다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찌라시 수준이었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웬 말이며 민정수석실 인원의 절반 이상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한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윤회 씨, 조응천 전 비서관 등 당사자들이 앞다퉈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바램대로 조용히 검찰 수사를 주시할 상황이 아닙니다. 찌라시 수준의 풍설이라고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결자 해지가 가능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직접 해명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일벌백계를 외치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그 일벌백계의 대상이 대통령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력 암투 의혹이 아니라 그 실체가 온 국민 앞에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정윤회 씨는 다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돗개가 되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작이라고 거듭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문건의 신뢰도는 6할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다던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정면에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 루머라고 한사코 부인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머쓱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치열한 권력 암투의 실황을 그대로 중계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의 적나라한 수준이고 실체란 말입니까? 참으로 파렴치하고 뻔뻔합니다. 그야말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의 권력 암투가 대통령의 관리도 벗어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뿐입니다. 비선 조직의 실권을 가진 정권이 정상적일 리 만무하며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민주적일 리도 만무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국가 안보 상황입니다. 더 이상 유체이탈 화법은 조금도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결자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